잠깐 나오세요. So we have no reservation. 고기 좋아하시니까요? 네. 소고기, 불고기로 할게요. So we ordered all meat. 맥주를 소주랑 도르타 있어요. 저희부터 소개를 우리 안 했다. 양해숙이 나중에 선생님 교육부장가 있었어요. 박수 쳐줘. 원래 저희를 먼저 소개해. 고지용 및 어떻게 보면 저녁에 노란색 쓸 뭐 이런. 싱글 하나 또 했었잖아요. 네. 최기찬 씨. 네, 소개하고요. 이거 더 쓸 거 있어요? 지금? 했어요. 이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자동차 타고 짐 네. 지금 스님이 본거차 있어. 정말 오늘 좋으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무속학자로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요. 프랩 교수라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13살 때부터 신을 내려가지고 하시는 이제 원 실기자라고 나. 네, 얼실기자입니다. 네. 자, 여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발치마 선생님, 이제 실기자 대표로 하세요. 아, 자, 발전하고 오시죠. 의리 그렸죠? 우리 한 내려보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고. 스피치메리 윤바이블, 윤바이블 스피치메리. 멘션, 대가습니다. 복사했어? 지금 오셨습니까?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원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무속신앙을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무식 연의를 통해 한국 공연예술의 뿌리를 찾고 한편으로는 한민족적인 문화적 틀을 정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는 몽골과 한국의 학자들께서는 무속 연구에 남달리 귀중한 업적을 가지고 계시는 저명한 학자들이십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몽골 무속 신앙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의미를 알아내면서 양국 간의 문화적 영향과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을 알아내는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 문화의 흐름을 알아내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공연 예술에 있어서 한국적 틀을 마련하는 많은 공연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부정시되어 왔던 무속이 우리 민족이 오랜 시간을 통해 간직해온 우리의 종교요 예술이요 그리고 민족문화의 뿌리라는 것을 새삼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회사에 앞서서 이번에 저희가 주최하는 한몽 교류 2000년 기념 무의식과 합동 공연에 이렇게 와주신 몽고에서 오신 푸세 오르트나산 NBC 타구와 또 구슬 출연해주신 발지마 그분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 손 들어서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에서는 서울의 김유감, 이상순, 또 황해도의 정학봉, 또 경기도의 오복수 이렇게 또 구세 출연을 해주시는 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모두 학교라든지 모두 그 과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에 심포지움을 맡아주신 여러 다른 학자 교수님 정말 이 원을 참대표 일에 대해서 순식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공연예술의 뿌리 찾기를 위해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원에서는 한국 공연예술의 뿌리를 찾고 그 틀을 정립하기 위해 아시아 문화의 재조정 장기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 전통문화의 재조명 사업으로서 몽골, 루시아야, 시베리아, 네팔, 티베트, 베트남 등 아시아 문화권 나라의 전통문화의 양상을 순차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한국 공연예술의 뿌리 찾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의 결실로 이번에 몽골의 학자와 연희자를 초청하여 한몽 문화교류 2000년 무의식 심포지움 및 합동공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전문 학자들 간의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문화를 학문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갖는 동시에 원초적 문화 양상을 간직하고 있는 몽골의 무속신앙 연희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무속 연희자들과 합동 공연을 함으로써 일체적 체계적으로 무의식과 공연예술에 대해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가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활발하게 일어나는 전통문화에 대한 재조명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서 대회사를 끝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몽 문화교류 200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디로 기점을 잡아서 2000년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런 문제를 내가 한번 제기했습니다. 고고학적인 그 증거에 의해서 그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마 아득한 옛날에 몽고 대초원에서 기마민족의 한 무리가 동쪽으로 민족 이동을 하면서 한반도에 오고 다시 일본 열도까지 건너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를 형성하는 역사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양쪽에 몽고나 한국 쪽에 전문가들이 나오고 또 서로의 그 비교 연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학문의 깊이가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계기를 찾는 데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품식 많이 답답하나 유니엄은 대부분 때는들이 아무튼 그런 거죠. 알끝이 민식지고 그런 자,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국내외 기민 여러분께 가정의 평안과 그리고 양국의 문화 교류에 있어서 특히 오늘 이 심포지엄이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Hirmuinkaan tuonne Mongolista tongsiin aruntiin saijin sedessä hemekkä. Tässäkin huren jakautujuaga ogin shashin tuni 장 우진 소들량 소들라ха 심포지엄. 제가 89년에 처음으로 그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중국을 가봤고 만주를 가봤고 또 몽골을 가보게 됐습니다. 제가 만주를 가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희 그 조상들, 소위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위대함, 그리고 그 활달함, 또 그 박력, 이런 것들을 그 많은 지방과 박물관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감명 깊게 봤고 제가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동안에는 결국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세상에 갈라졌었는데 결국 사람들이 만들면서 늘 사람들의 틀을 만들어 왔던 거 아닙니까? 또 사실 도의라는 것도 예의라는 것도 사람의 그 사회적인 속성에서 사람을 속박하고 또는 사람을 다듬는 그런 틀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이념의 틀을 벗어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틀 속에 다시 들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 틀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왜소해졌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공연예술원을 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아주 대단히 스케일이 크고 또 자존심도 강하고 자부심도 강하고 능력이 많은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과 그 활달함, 그 길을 사실 역사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고려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그 불교와 습합을 하면서 꽤 많이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관계, 또 남녀 관계, 또는 그 문화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조로 들어오면서 유교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많이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 다음에 유교가 많은 부분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근본, 사람이 자기를 찾는 데는 굉장히 많이 옷을 입혀줬다. 그래서 얽매이게 한 부분도 꽤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외정시대가 왔고 외정시대 이후에 군정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그냥 막말로 얘기하는 굉장한 쪼다가 된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빨리 우리의 내심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감수성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아주 훌륭한 그 세련미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민족이 어떻게 하면 다시 세계를 향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주를 향해서 중심이 될 수 있겠느냐. 물론 국수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가장 속도화하고 영상화되는 이 시점에 배우를 기르는 게 가장 빠른 길이겠다. 또 제가 그동안 연극 평론을 한 20년 하면서 제가 아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를 기르는 방법을 서양식이나 또는 다른 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호흡부터 또 몸짓부터 이런 부분부터 우리를 다시 살펴보면서 그 사람 만드는 일을 한다면 저는 배우도 잘 일러내고 우리 사회에 또다시 우리 찾는 일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많은 호기심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다행히 여러 학자분들이나 또는 여러 예술가들이 그 일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막스 밀러의 어떤 언어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세계문학으로 셋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 인도 유로피언 문화권과 둘째로 그 샘문화권,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을 중심으로 한 튜라니아 문화권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그동안에 이 튜라니아 문화권은 저희 샘문화권에 있어 소위 포위된세 대단히 위축되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저희 피식민지적인 그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튜라니아 북방문화에 속하는 동북아시아의 이런 문화의 기저에는 소위 아주 종교의 어떤 근원에 가까운 소위 샤머니즘으로부터 여기에 우리들이 동양아시아의 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몽 2000년의 그런 교류사를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것이 그런 앞으로의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서 북방민족의 문화사라고 제가 이렇게 기조 강연에 제공됐습니다만, 북방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막연하기 때문에 먼저 북방민족에 대한 그 개념을 규정하고 그 문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취급하는 북방민족이라 하면 중국 북방, 즉 스텝 지역을 중심으로 활거한 민족을 말하며 일명 유목민족들입니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스텝 거주인들은 대개 오아시스나 조금 고립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우리가 몽골로이드라고 할 수 있죠. 황색 인종이었고 또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몽 무식 심포지움 1997년 9월 24일 오후 선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그 한국과 몽골의 그 무속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잠깐 커피 브레이크가 있은 다음에 몽골의 그 문화와 무속과의 관계에 대한 그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조홍유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무속을 무라는 어떤 그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의 그 기원과 그 역사를 우리 한국인의 그 민족 문화의 그 뿌리로서 그 접근을 하셨고, 또 최근에도 그 이러한 그 주장을 책 한 3권으로 세 권을 내시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샤머니즘 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만, 뭐 중요하다 안 하다 그거보다도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오해를 참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많이 오해받고 있는 현상에 관해서 연구하는 건 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옵니다만,
아직도 이 연구가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자리에 제가 아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준비된 원고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무의 역사와 종교적 내용은 인근 지역의 무 내지 샤머니즘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한국 무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그동안 두루 확인되었습니다. 이 짧은 글에서 한국 무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다루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무 역사와 구조의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 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무의 계통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종래 그것을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누고 북방계를 강신무계, 또 남방계를 세습무계로 파악하며 한강을 그 경계선으로 잡는 견해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에 관해서는 그런 심각한 논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강신무와 세습무의 구분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남방계 샤머니즘이라는 것도 여간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세습무는 오히려 사회 경제적 배경, 특히 조선조의 그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무업 전승 방식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방계라는 용어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는 북방계라고 그러면 남방계, 북방계 일단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개념상 너무 넓고 애매합니다. 그것보다는 동북아시아 계통이라 하는 것이 좀 더 지역적으로 명확하겠습니다. 여하튼 한국무는 동북아시아 계통입니다. 그 종교적 의례인 구스의 목적과 구조, 그리고 강신의 성격이 그렇고 삼국시대의 금관과 고대사회 이래의 소대, 침묵 등으로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한민족의 기원과 관련해서 한민족의 조상이 몽골, 만주, 평원 내지 황해 연안 지역에서 형성되었다가 더 나은 기후 및 환경을 찾아서 한반도로 점차 이동해 들어왔을 것이라는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도 한국무가 동북아시아 계통임을 알게 합니다. 몽골의 먹은 셰신볼 앙카나사 흐제 일절기 셰신볼스. 일절기. 우리 몽골의 바로 이 무소 신앙은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그 용기 자체의 어떤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스터도 그거 있대 그거 뭐지 있어. 특히 몽골의 많은 장군들과 영웅들이 바로 이 무속을 따라서 영웅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샤렌 셰신 대기 후치대 대기스는 몽골의 먹은 셰신 보로 붙었어. 보로 특히 중세로 넘어오면서 몽골에서는 바로 이 라마 불교로 하는 샤린 그 황색 라마가 우리 몽골에 들어 유입되면서 특히 이 무속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 이 신권 즉 그 무속 신앙은 세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제 네 크스킨 무슨 셰신도 머리 오스졌어. 특히 이 세 갈래 중에서 한 갈래는 완전 그 라마 불교에 완전 기속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고요. 누구 회식은 하레인버, 샤레인버를 더 이루었어. 두 번째 형태는 강신무와 이 세습무 두 가지의 그 무당을 취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어떤 몽골은 하레인버, 샤레인버 허용 나라에. 지금 우리 몽골에는 이 강신무 그 다음에 세습무 두 그 무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도가에도 샤레인버긴 어떤 들려줄 마지막 동네의 직성에 호를 쏘죠.
자, 바로 강신무의 대표적인 우리 서만 무당 선생님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현재 참석하고 계시는 발지마 우리 선생님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거부터 인호흡수를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순무의 대표적인 지도자라 한다면 지금 뒤에 걸려 있습니다만은 바로 노루의 노루를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만든 무당 바로 이 의료가 되겠습니다. 네, 2부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실 선생님께서는 몽골의 문화부의 국제협력국장이시고 문학 박사이신 오르투나 승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성함에 철자가 잘못되었는데요. 수정하겠습니다. URS가 아니고 T입니다. 그리고 발음은 맨 끝에는 산으로 발음 안 되고 승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르투나 승 선생님께서는 전 문교부 장관을 하시고 또한 몽골의 전통적인 문학에 대한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몽골의 문화와 그 특이성, 무속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өдрийн амгалан ганштрий. Тэгэхээр үүний өмнө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 2000-аад онд гэсэн том хөтөлбөрийн хэрэгжүүлж байгаа.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хэрэгжүүлэлт мэргэд ажилтнуудад хүн талархлаа Монгол улсын соёл боловсрол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яамны нэрийн өмнөөс дэвшүүлж байгаа боломжтой.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한몽 문화교류 2000년 무식 심포지움을 맞이해서 우리 몽골의 이 교육부 장관과 또한 이 무속 신앙을 연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ны асуудлыг ярихад бол манай хоёр орны соёлын хоёр ард түмний соёлын бас онцлогийг тусад нь сайн авч үзвэл 이 бүхэндээ туста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자, 오늘 이 한몽 간의 무속의 문화적 배경과 함께 우리 한몽 두 양국 간의 고대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수천 년간의 이어져 내려온 양국과의 문화 교류를 살펴봤을 때 앞으로 이 무속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화를 교류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충분한 이해와 또한 몽골과 한국의 문화의 특이성과 공동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Би энэ илтгэлдээ Монголын соёлыг бусдаас ялгаж байдаг тодорхой онцлогийг авч үзье гэж бодсон юм аа.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몽골의 무속 문화적 배경과 몽골의 문화와 그 특이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Монгол бол та бүхний мэдж байгаагаар эртнээс нааш Төв Азийн өргөн уудам тал нутаг илчээр дагаж малж амьдарч ирсэн ийм үндэстэн ийм хүмүүс байгаа ю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몽골 민족은 고대로부터 이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지대에서 말과 가축을 키우면서 이동유목을 한 우리 기만민족의 전통인 유목민족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31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부터 좀 잠깐 내용을 축약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려갑니다. 저는 축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축제라고 거대한 나담 축제, 저는 몽골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런 것이 나담 축제였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나담 축제 같은 민족 축제가 없는가 하는 이유. 그런데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공연이었습니다. 그것은 신화가 있는 공연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릉 단오제에서
강릉 단오제가 그래도 국제적 감각으로 이렇게 커가고 성장해가고 있는 것은 거기에는 신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큰 신화가 있는 것이죠. 큰 신화가 자리하고 그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퍼포먼드 되는 모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커지는 것입니다. 바로 몽골 태평원에서 벌어지는 그네들의 축제도 바로 그러한 우리의 강릉 단오제와 같은 이런 토론은 아마 굉장히 그 일반적인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한국과 몽골의 그 무속적인 그 전통에 있어서 그 보다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 전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네분 발표를 저는 그 들으면서 우리가 기획한 대로 처음에 한국과 몽골의 무속의 각각의 그 어떤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몽골과 한국의 어떤 그 문화적인 전통 내에서 무속의 위치라든지 그 위치가 어떠한지 또 그 무속이 그 한국과 몽골의 어떤 민족적인 그 문화의 어떤 기층으로서 혹은 원형으로서 이 그 위치를 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 우리는 그 두 분 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яг эдгээс чинь сайн эдгээс чинь ачаар хэмхийсэн ачаар зарим нэг нь одоо итгэлийн нэлээд сайн ойлголоо. Яг энэ дотроос миний эхний танил химсэн үнх тийм ээ. Энэ хүний итгэл бас их сонирхолтой байлаа. Хамгийн гол нь монголчуудын гарал домог зүү янз бүрийн домгийн талаар тодорхой ярьсан сайн судалсан байна гэж би энэ 발표에서 와이르고 무엇보다도 먼저 오후에 발표하신 중앙대 김선폰 선생님께 김선폰 선생님의 발표하신 논문을 듣고서 현재 가시고 안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김선폰 선생님께서 몽골의 특히 민속, 무속도 포함하지만 특히 신화 전설 쪽으로 많이 연구하시는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Энэ 내가 домог зүйтэй холбоотой домогийг монголчуудын гар үүсэлтэй холбоотой ярьсан боловч дотор нь 그리고 신화 전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과 관련된 전설 또한 이 몽골의 전통을 내려오는 나아담 중추절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이 무소신앙과 관련된 부분을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тухайлбал тооны билэгдэл 3-9 81. 예를 들면은 특히 이 숫자에 있어서 홀수와 짝수의 관계, 특히 몽골 민족이 좋아하는 숫자인 3자 9 그리고 81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Энэ талаар би зүгээр хоёрынхаа саналыг би шүүмжилж байгаа юм биш хоёрынхаа саналыг хэлээд 숫자에 대한 우리 몽골 민족의 어떤 의식관념에 대해서 김선폰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몽골 민족의 의식관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нэгдүгээр та бид бүгдээ мэддэг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гэж алдартай бүтээлийг 여러분들 다 아시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우리 몽골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몽골 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Энэ нууц товчооны нэг зүйл дотор Юсуфи Баатрик нас өд болсон жил Тэмүүжин 9 настай Хасар 7 настай нэг нь 5 настай бас нэг дүү нь отчиг ноён 3 настай хамгийн бага нь 1 настай байдаг. 몽골 비사에 보면은 칭기스칸의 처음 예수회가 칭기스칸을 데리고 동료를 여행을 떠나던 대목에서 칭기스칸이 9살 때 그의 동생이 3살 그리고 막내가 1살이었던 것에 대해서 이게 특히 언급한 대목이 나옵니다.
bayılırlar.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일부 회의 때 우리 조홍련 선생님께서 우리 한몸 무속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сүүлийн үед ЮНЕСКО-гоос ард түмнүүдийн одоо соёлыг судалж хөгжүүлэх, хадгалж хамгаалахад онцгой анхаарал тавьж байгаа. 최근에 들어서 세계 유네스코에서도 많은 연구 전문위원들과 이 학자들이 이 세계 각 민족의 원류 기원에 대해서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ард түмнүүд ч гэсэн үндэснүүд ч гэсэн бас ингэж үзэж байна. 세계 각 이 독립 민족과 그리고 소수 민족 특히 작은 종족에 이르기까지 자기 민족 종족의 원류에 깊은 관심을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үнэхээр зах зээлийн хуулийн дагуу үйлдвэрсэн ертөнцид манай дэлхий цөмөөрөө адилхан юм хэрэглэдэг, цөмөөрөө адилхан соёлтой болвол мэдээж хэрэг маш хөөрхөртэй. 물론 이 세계의 문화가 그동안에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내려오면서 모든 민족이 같은 문화 그리고 같은 전통을 가지고 내려왔다면 그것은 모든 민족이 무료해서도 인류의 생활이 발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Тийм учраас дэлхийд хичнээн олон янзын соёл, хичнээн олон янзын урлаг, хичнээн олон янзын шүтлэг эрх чөлөө байвал дэлхийчнээ манай ертөнцийн бүхэн баян байх оюун санааны 세계 각 민족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성과 독특성을 띈 종교에 대한 무속 신앙에 대한 어떤 사고관념과 가치 체계의 어떤 의미 체계 과정을 나름 민족의 전통에 맞게 그것이 자리 잡고 내재화됨으로써 그 전통이 흘러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Тэрний нэг илэрэл бол ингээд өнөөдөр бид нар айл эртнээс нааш хөгжиж ирсэн. Бас сүүлийн үед орчин үеийн ертөнцид бас жоохон шахагдаж, ажиглаж байгаа. Энэ бөө шүтлэгийн талаар олон газар судалгаа явуулж, олон газар бол одоо симпозиум хийж байна. сүүлийн жилүүд. 최근 몇 년간에 우리 몽골 외에도 다른 제3세계 또는 동유럽, 서유럽 등등 이 서구에서도 많은 이 몽골의 특히 중앙아시아의 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최근 이 여러 세미나가 활발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도 무덤을 만들지 않는 그런 것으로는 너무나 유명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풍속, 신앙 그런 구조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무리하게 가서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줄기 하나를 가지고 때로는 잘못하면 전부가 비슷한 것으로 막 가보신 분들은 그런 밸런스 감각이 있겠지만 그런 몽고 이해하는 출발점으로서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그 사회 바탕 이런 것하고 관련돼서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마스콤하고 다른 우리 아카데미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프로브 선생한테 아까 질문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올츠나 선생한테는 이 샤머니즘이 전통적으로는 시베리아의 것이라, 시베리아의 그런 풍토, 굉장히 자연 환경이 곤란한 그런 몽고에서 러시아로 내려가면은 오히려 살기가 좋은 것 같은 그런 풍토, 자연 경관도 좋고 그런데, 그러한 몽고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산악대에서 생태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할게요. 그런 것하고
무속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학자들이 종래에 많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시베리아가 그 샤머니즘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학설이 나올 정도인데, 그런 생태적인 그런 그 환경하고 그 샤머니즘의 관계하고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자유문의 아소스터가 그 몽골의 그 무소 신앙에 대해서 우리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시베리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제 논문에서 우리 몽골의 무소 신앙을 중앙아시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뭐 모르긴 샤샹 이렇게 당한 우승 그때가 소리 너무 웃기도 마르간타바가 이렇게고 이렇게 열죠가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이 세계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는 세계 모든 학자들이 아직도 그 공통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정확히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처음 발생했는지는 아직도 그것을 정확히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미니 버틀러로 뭐 모르긴 샤샹 슈케고라 가짜는 가서 주세고 지역학적으로 이렇게 그 시베리아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그 몽골 그 무속인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과는 관련 없이 특히 우리 바로 그 민족의 어떤 민족 그 종교에 관한 관념 의식, 즉 우주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 신에 대한 어떤 그 관념, 특히 신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바라는 이 모든 의뢰가 달래기 의뢰 등 세속적 의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학적보다는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무속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이동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 자체가 자연과 가장 가까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 자연 현상이라든가 인류의 그 삶 자체가 이 동물과 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이 무속이 바로 이 자연과 함께 가장 모든 것을 함께 충족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동 유목민족의 바로 그 정치 권력 구조 형태라든가 삶의 형태 자체가 바로 이 무속에서 지향하는 그 목적과 그리고 이 자연과의 조화가 가장 잘 일치하는 그 민족의 바로 이 형태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속과 샤머니즘과 말이 참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서양적 개념에서 보는 샤머니즘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화의 뿌리로 생각하는 무과의 개념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의미되는가. 아까 샤머니즘 그러는데 그건 어떤 안목에서 샤머니즘이고 그걸 좀 그리고 무로서 몽골어는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 뜻은 어떻게 쓰며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그 무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 생활에 또는 그 사회적 인식으로 과연 그것이 토독신앙과 토독부건시 신앙으로 남는 것으로서 박물화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이 민족 종교로도 승화될 수 있다고 보느냐. 이게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은 저기 전예술하신 무세중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답변을 김선분 교수님 좀 일단 해주시죠. 로서는 종교라고 하는 차원은 무슨
위대한 어떤 그 희생자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의 그 고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25도 정교한 차원을 극복하지 못했던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볼 때 우리 민족이 나는 단군 신화를 보면서 왜 우리 단군께서 왜 장단경으로 숨어버리는가? 좀 더 고귀한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치러졌고 또 희생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승화된 종교적 차원으로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가끔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뿌리는 아마 2차 돈의 그 죽음도 우리 무속과의 그 마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교와의 마찰. 또 이 몽골에서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당시 제 김태훈 선생님 이제 질문하고 하는데 옆서 주소 들으니까 뭐 죽창으로 뭐 죽여가지고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흥한산맥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더군요. 말씀은 제대로 안 하지만 죽창으로 막 다 죽였다고 몇십만 명을 죽였다고 이런 말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교화로 치닫게 된다는 게 참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우리도 모빌선을 합친 어떤 천도교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작업은 아마 부단히 그쪽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의 코리아의 샤만입니다. 제가 하는 곳은 난도의 그 세승무가 아니라 그 황해도 강신무입니다. 그다음 노코리아 저 북쪽에 굿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굿이 바로 저기 의상과 제가 가장 비슷한 굿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계신 몽골 샤만이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늘의 신을 숭배하고 있고 하늘의 우주관, 신의관을 무척 궁금하거든요. 학장님이 바라보시면 그 우주관과 직접 구슬하시는 샤만님이 갖고 있는 우주관은 다를 것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질문을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네, 몽골에서 지금 오신 발지마 무녀가 지금 오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마이크를 좀 옮겨. 셔르 보호 바이나. 셔르 보호. 대바스나 등가스나 이거 수사 앞서면 바이가. 오래 봤습니다. 보올 때가. 자, 타워로 보통도 이 샤머니즘민 토하이테 네, 팀 얼드 걸. 자, 이게 좀 어떻죠? 자, 와서 있는 보기 자신이 토하 이게 좀 어떻게? 와서 타워로 있는 거 보올 때가 후무스 바이스 때 샤머니즘민 토하 이게 좀 어떻게? 그래. 허이로 얄드가가 hil래도 너. 자, миний бодлоор энэ буу гэдэг бол одоо дээд тэнгэрээ одоо тазраа одоо дээрдих одоо хөшид өвдөх юм одоо онгодуудыг тавьдаг. Би ер нь бол энэний холбооноос гарч ирдэг. Энэ тэнгэр газар энэ хүн гурван одоо энэ амьдралын нэрээс утгасын өөрөө одоо өөрийнхөө Монголоор бүх олон газруудаар явж улсаа тавьдаг. Тий. тавьдаг. энд бол энэ дэвтэрнүүд харагдаж байна. 지금 김 박사님, 네, 지금 잘 줄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시간이 다 5분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몽골의 샤머니즘에 대한 그 이해는 바로 하늘과 우리 인류, 그러니까 사람과의 들으세요, 선생님. 네. 하늘과 그러니까 하늘의 신과 이 사람의 관계를 중개하는 중개자의 의미로서 그 샤머니즘을 생각하고 샤머니즘 안에서의 이분이 역시 그 강신무입니다. 강신무로서의 그 자기 역할은 하늘의 사신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일을 한답니다. 특히 하늘과 땅과 이 영혼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최상의 목표다. 최상의 일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재보호진흥회 부설 문화상품연구소 소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정환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종교와 샤머니즘의 구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만 해주세요. 예. 질문을 해주세요. 현재 그 종교 왜 샤머니즘을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말이죠.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즉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유교는 공자가 계시고 불교에는 스가모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또 각 종교에서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블이 있고 불교에서도 경전이 있고 또 유교에서도 공자님이 말씀하는 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당되는 게 그걸 따르고 믿는 신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종교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은 누가 창시했는지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종교와 샤머니즘의 구분을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네, 지금 질문을 여기서 뭐 꼭 굳이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저도 무속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속에는 분명한 다른 종교는 경전, 성경이 있습니다. 무속도 역시 그 성경과 경전과 같은 정확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구비전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확한 신의 내력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구조적인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신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그 창시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좀 질문자께서 너무 많이 좀 모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명한 그 무속을 우리가 종교로 보고 있고 또 오늘 사실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모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나고 아니야. 어머니요. 어째서 무슨 말 좋았어요? 그런 데서 한국무식 심포지엄에 참가하시고 여기 리셉션 행사장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몽고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교류와 연대를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심포지엄을 가졌었고요. 내일 또 계속해서 저희가 심포지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실제 공연을 통해 가지고 한국과 몽고의 문화적인 교류와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한국의 많은 그 문화계 인사분들과 그리고 몽고 대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중요한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식수에 의해서 저희 한국공인예술원 이사장이신 김천홍 이사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담화하신 중에 많이 참석하셔서 대단히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이 한몽 교류 2000년 무속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몽고에 오신 학자님과 예술가 참 춤추시는 분에게 아주 충성으로 감사드리면서 특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국에서 지금 서울, 또 광해도, 경기도
이렇게 세 곳에 이제 이 구슬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다 그 장관들이 인간문화재십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공연을 하는데 그 수고에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구에 그 혹시 우리가 한몫 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저 심포지움에서는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놓고 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잘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웅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것을 너무 모르면서 또 남의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많은 것을 그동안에 흉내내고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것을 좀 뿌리부터 좀 아는데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우리를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을 해서 뿌리찾기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문화 뿌리찾기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저는 인간의 뿌리를 찾고 인간의 문화의 뿌리를 찾고 그래서 삶의 태도를 바꾸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과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자연과 조화를 하고 신과 소통하고 그러는 우리의 소위 속마음을 또 그 속살결 마음의 그 결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에 너무 많은 껍질, 너무 많은 각질이 우리한테는 쌓여있고 또 불필요한 옷을 너무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옷을 벗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속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속마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과 소통하면서 좀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 그 후손들도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몽골을 가보니까 정말 말과 함께 살고 또 양들과 함께 살고 또 노래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그 말들에 대한 이야기, 노래 이런 것들 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고 우리도 다시 잃어버린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인간문화재로 계신 많은 그 무당하시는 무녀들 이런 분들의 직관 또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제대로 우리 생활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가치절하되고 밟고 또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학문적인 그 분별 있는 접근을 해서 우리를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오셨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이게 하나의 문예 운동 또는 문화 운동이 돼서 우리 것 찾기, 나 찾기, 사람 찾기로 이어졌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성공리에 이루어질 것인가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공연예술은 시작된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함에도 이 김천웅 이사장님, 양예숙 원장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운영위원 선생님들이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만 동참을 해서 보니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러한 느낌 속에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무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올해로 끝내는 게 아니고 5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 원장님, 그 다음에 김창하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왜 우리가 무속을 택했는가? 앞으로 4일 동안에 펼쳐질 심포지엄 그 다음에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감지하시라고 믿습니다. 저희 한국공연예술원의 연역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6년 초에 여러 교수님들이 양혜숙 선생님을 모시고 의논한 결과 96년 5월 3일 한국공연예술원을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저희가 우리식의 전문 배우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저희 이름으로 다지는 마당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당, 웃든 마당, 그래서 원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그런 공개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96년 8월 28일 저희가 훈련시킨 일기생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원서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96년 9월 9일 날 2기생을 뽑기 시작해서 훈련시켰고 9월 달에는 다시 두 번째 텀으로 열린 마당하고 으뜸 마당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96년 9월에는 저희식의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파우스트를 번안하기 시작했고 10월 20일에는 종로구청이 주관하는 관훈 인사동 전통문화축제에서 생명꽃을 공연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날 기념으로 마로니에 공원 축제를 저희가 주최했습니다. 10월 27일에는 문체부와 가정문화협의회가 주최하는 열린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제에 저희 공연이 참가했습니다. 11월 12월에는 문체부 후원으로 청소년을 위한 무료 순회 공연을 5군데 경기도를 한국공연예술원은 우리 문화의 중심인 종로의 창덕궁 옆에 사무실이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아까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문화체육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올해 4월에 우리 구청으로부터 문화강적예술단체로 지정된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예술원은 제가 알기로는 김천웅 이사장님과 양혜숙 원장님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 교수님 그리고 저명 인사들로 조직된 법인으로서 우리 고유 독창적인 공연예술을 개선 발전시키는 한국의 진흥과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천웅 선생님 그리고 양혜숙 원장님이 우리나라 전통 연희의 원형을 찾아서 그 정체성을 정립하는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한 한국공연예술원이 이 몽고와 함께 이 무의식 심포지엄 학술적인 공연과 함께 실현을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그야말로 대단히 거창한 이러한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중심으로 경하를 드리면서 또 모쪼록 큰 성과를 거둘 것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한 몽골 대사님과 그리고 몽골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 중심으로 환영을 인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우리 한국인들의 그 따뜻한 그 친근감을 간직하고 돌아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0년도부터 61년도부터 시작한 연극에 대한 그 공부가 처음에 김천 선생님의 탈춤부터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을 여기 모시고 30년 후에 이렇게 되니까 30년이 넘었나요? 61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지금 37년생이니까 상당히 제가 젊었을 때 다 제 이름을 그래서 무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광산길인데 성을 무시로 바꾼 까닭은 이 공연예술의 총체, 우리 문화의 총체가 이 무에 있고 우리의 무의 자손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 무라는 것이 그리고 학술적으로 삼국사기에 제2조의 차창원께서 왕이죠. 왕께서 내가 이제부터 왕이로다. 왕이지만 무의 시존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국사기 꼭 들어보세요.
제2조의 그 2장의 그런 차차홍의 우리들이 왕의 자손입니다. 한국 공연예술의 총체가 결국 무에서 나왔는데 시작한 지 1년 3개월 만에 무라고 하는 것을 양현숙 박사님이 여기 공연예술의 주 타이틀로 처음에 이 심포지엄을 걸린 것은 역사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에서 꼭 남아야 할 일이고 이것을 반드시 풀어나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 문화의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을 민족문화 뿌리찾기 운동에 제일 먼저 선두에 내놓은 양현숙 박사의 그 저력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эрхэмсэг ноёд татагдтаа бүхний энэ үдшийн амгалан галбай. 필리핀 여러분들의 오늘 저녁 인사를 드립니다. Энэхүү ач холбогдол бүхий арга хэмжээнд оролцож байгаа та бүхэнд мэдчилгээ дэвшүүлж энэ арга хэмжээнд хундагны үг хэлэх болсон өөрт оногдсон маш хүндэтгэлтэй үйл явдал гэж ойлгож байгаа байна. 항목 무의식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이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 축배를 들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Түүх соёл удам судар ёс заншлаа мэдэхгүй хүн гэдэг бол балар ойд төрсөн сармагчин дугаа адилаа гэж юм яриа байдаг. Тийм болохоор бөөгийн шашин түүний хүн ухаан дагалдаж ирсэн ёс заншил үнтэй уялдаад ард түмнүүдийн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гаа түүхэн заншлыг өнөөдөр ингэж эрдэмтэд судалж байгаа нь өнөөгийн үе өнөөгийн залуучуудад эртний ёс заншлыг түүх судлыг мэдүүлэхэд тустай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юм аа гэж ойлгож байна. 이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사를 모르고서는 자기 미래를 발전시킬 수 없는 듯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한국과 몽골의 전통 예술과 문화를 더 같이 연구하고 또 이것을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이제 훌륭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기쁘고 있습니다. Учиж, дэлгэрч, амжилтанд хүрэхийн төлөө номдрыг өргөмөрья. 저는 이 국제주근기 심포지엄을 조직하는 이 한국 문화 공연 예술인 여러분들과 이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두 국민이 다 같이 미래의 복림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장을 열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공배.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그렇게 부드럽게 또 아니 독일어만 잘하는 줄 알고 한국만 잘해. 자, 하나 둘. 한국 무의식 심포지엄 이틀째인 1997년 9월 25일에 스케줄대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심포지엄에 앞서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목적과 의의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원에서 주최 주관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한국과 몽골의 무속신앙을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무의식 연희를 통해서 한국 공연예술의 뿌리를 찾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민족적인 문화적을 정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발표하실 선생님들께서는 국내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시고 아주
귀중한 업적을 남기신 학자들이십니다. 멀리 몽골에서도 오시고 일본에서 오신 학자들께서 발표에 참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과 몽골 무속신앙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의미를 알아보면서 양국과는 문화적 영향과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을 알아내는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 문화의 흐름을 알아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한국 공연예술에 있어서 한국적 틀을 마련하는 데 많은 공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통해 그동안 부정시대에 왔던 무속이 우리 민족이 오랜 시간을 통해 간직해온 우리의 종교요 예술이요 그리고 문화의 뿌리라는 것을 새삼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그 심포지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심포지엄에서는 주로 이제 개괄적으로 한국과 몽골의 어떤 문화사적 입장이라거나 아니면 공연예술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분야가 어떻게 유사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각 나라의 무속은 어떤 형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국과 몽골의 그 샤머니즘을 비교한論文을 발표해 주신 최필성 박사님께서는 아까 사회자가 소개한 것처럼 현재 일본 히로시마대 교수이십니다. 최필성 박사님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김태곤 박사님과 함께 한국에서의 무속 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고 한국 무속의 연구라는 대표적인 저술을 만드셨습니다. 어제 또 잠시 말씀드렸는데 하나 오늘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지금 18세기 이후에 서구에서 샤머니즘 연구는 가령 기독교 종교학 그런 입장 그 후에 20세기 들어오면서 식민지 제국주의 그런 상황에서의 원시 종교에 관한 연구 특히 동상권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에 의한 그런 종교 억제주의 그러한 영향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샤머니즘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이라든지 쪽에서 상당히 연구해왔고 그런 제국주의, 식민지주의 아니면은 기독교주의라고 할까요? 그러한 고등 종교가 간 이런 입장에서 샤머니즘을 어제도 누누이 언급되었습니다만 미신 사파라든지 그런 관점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소비에트의 많은 연구들은 미신 타파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로서 연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은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오스트랄리아를 좀 제외한 지역에 있어서는 거의 샤머니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샤머니즘 문화권에서 두드러진 현상, 특히 전후에 나타난 현상은 종래에는 외국, 국가, 행정 그런 입장에서 미신시하던 그런 연구와는 달리 굉장히 전통 문화의 리바이벌이라고 할까요? 전통의 창출이라는 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전후의 특히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에서 자국의 학자들이 인도도 그렇습니다만 외부 학자들에 의한 연구보다는 자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민족주의적인 민족심을 드높이는 그러한 상당히 내셔널리즘하고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국제적으로 아주 팽배해졌고 우리나라에서 샤머니즘의 관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라고 하나의 국제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ямар ч хүчтэй зайрын бийч байдаг гэсэн Тэнгэр илтгэхгүйгээр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의 그 샤만, 즉 무당이든지 그 하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자기만의 힘으로는 어떤 그 무속의 샤만, 자기 샤머니즘의 어떤 전통을 강하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нэгэнт Тэнгэр илтгэж 도와가 гарсан бол Монгол хүрэлцэн ирэх учиртай. 특히 무당에게 강신무에게 신이 내릴 때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것은 바로 샤먼의 이 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Монгол эртнээр сая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орно. 특히 강신무에 있어서는 하늘로부터 신이 내림으로써 바로 이 무당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Энэ Монгол ирсэн учраас өөрийнхөө зорилгыг биелүүлэх учиртай. 일반적으로 바로 하늘의 이 신이 강림함으로써 이 무당은 본격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Энэ бүхнээс илүүсэн батхад гэдэг маань Тэнгэрийг эхлүүлэхгүйгээр ийм бойлохоос эхэлгүй байна. 특히 이 무당의 주술 의식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북이 되겠습니다. 이 샤만의 북이 바로 이 주술 의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항목이라 하겠습니다. Тэгэхээр өсөлтөр профессор Бурууга Монголын тухай бидний илтгэл тавьж санаа сэтэл гаргасан. 어제 오전에 발표해 주신 우리 몽골의 프레오 선생님께서 몽골의 무당에게 내리는 강신무에게 내리는 영혼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Тэгэхээр тэр өөрийн Монгол гэдэг нүдэнд үзэгдгүй гарах баригдахгүй мөртлөө ямар нэгэн оюуны хүч байдаг тэр юмыг өөртөө захируулж чаддаг өөр нэгэн хүчин зүйл байна. 몽골 그 강신무에 있어서 프레오스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영혼이 그 강신무에게 내려짐으로써 그 이후에 무당이 활발히 그 주술 의식을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샤만의 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한 이 내용은 사실 한 150몇 정도의 긴 논문인데요. 좀 축약이 좀 된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하늘과 연결된 그 무속의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서부터 좀 출발되는 것이 하늘과 연결된 무속과 연예의 관계를 갖다가 좀 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동의지학의 얘기는 조금은 좀 외람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쪽 방면에 그 기록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것을 합보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좀 다 뒤져서 지금 기록을 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이 조대기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 규원 사화라고 해서 사실은 비기에 해당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정한 역사학자로서는 아마 이거를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기도 저는 귀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여기다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우리 옛적에 화인을 추대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둘러서 춤을 추는 환무의 그 모습이 보이고요. 또 이때 행해진 그 악이 신지약을 갖다가 공수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수가 오늘날 이 무당에게 내린 어떤 공수와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제정일제 어떤 민속 추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 무천이라든가 동명이라든가 영고 이런 것들이 되게 무시하는 건 다 이미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개가 이 무업격에 의해서 이것이 행해졌다는 것도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 줄 압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기록이 좀 부족해서 옛날 기록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무속과 관련된 중국의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서는 역시 이 초나라 시대 때 불렸던 그 초가, 그때 그 노래를 초가라고 합니다만 그 노래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인용을 해본 것이 이 무가에서 찾아온 겁니다. 이 무가는 모두 11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그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지금 동일태신이라는 건데, 이 동일태신은 바로 이 초나라 입장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바로 그 신을 준 얘기라는 겁니다. 주로 그 음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고의 무속 가무에 대하여 필자가 1970년 내몽고 및 몽골공화국에서 현지 조사를 냈으나 그 당시에는 몽골의 샤만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후 중국 소수민족 음악학 학술대회에서 몽고족 음악학자를 만나 내몽고의 샤만 가무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 중국 음악학에 게재된 오란걸이라는 사람의 몽고 샤만 가무 개수라는 논문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논문 안에는 현지 채집된 악보가 있어서 몽고 샤만 가무에 대한 개발적인 음악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도표로 저인데 가지신 분도 있고 안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도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몽고의 그런 무속 가무는 준비 단계, 가무 회원 단계, 종결 단계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설단과 입장 그리고 치도사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노래는 리듬이 완만하면서도 쾌활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선율 진행은 서양 음악식으로 해서 완전 4도나 5도 혹은 단 7도의 도약 진행이 많으며 춤보다는 가창에 중심을 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북을 치면서 노래의 리듬에 따라 몸을 흔들면서 땅을 밟으며 나아갔다 들어갔다 하는 간단한 무용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무 표현 단계에는 경신가무, 오신가무, 정령무도, 무속가무, 제사의식가무와 주신가무로 세분되고 있습니다. 이런 5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가무의 연행은 기본적인 몽고 샤만 가무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신가무는 신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설단을 한 이후에 샤만이 북을 치면서 읊조리는 것으로 샤만 가무를 정식으로 계시하는 부분입니다. 경신 가무는 또한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 부분이 신을 참여하고 신을 맞이하는 기도가입니다. 거기서 불려지는 향소륵덕, 이건 그 한문으로 된 걸 우리 발음으로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조령신에 대한 그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중간 속도의 4분의 2박자로 불려집니다. 제가 원래는 몽골에서 출발할 때 몽골의 어리사와 또한 이 몽골 무속의 무속신앙의 특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준비되었습니다만은 이 심포지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몽골의 무속신앙에 나타나는 언어사적 의미 고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간략하게 발표할까 합니다. Mongol is the state I am of the region in the two minds to songs.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우리 몽골의 몽골 언어는 몽골어는 알타이 언어의 제2지파로 분류되며 또한 이
알타이 제어에는 한국어, 몽골어, 일본어, 터키, 만지 중국어가 각각 제1집합부터 4집합까지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알타이 제언어는 전부 어순이라든가 이 어휘의 여러 특징, 그 구성 문법 체계가 전부 동일한 특성을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몽골족, 몽골 민족 하면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60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손님을 위한 환영 만찬이 베풀어지는데 계획이 5이라고 하지만 가정수로는 3가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양을 잡아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요청도 하지도 않았는데 양을 잡았는데, 양을 잡는다는 게 큰 손님이나 오면 양을 잡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이 바로 가축인데 가축의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재산이 얼마만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그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잡혀놓으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그저 지나칠 수 없어서 마칠 때 그 양의 한 마리 값을 얼마 정도 하는지 그 대충 사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예부장한 딸 셋이 나와서 저를 위해서 에렌헤터를 해준다고 그래요. 에렌헤터가 뭐냐 해서 통역한테 물었더니 곤주가라는 뜻이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세 처녀가 1m 50쯤 된 기다랗고 넓은 백포 흰 그 수건을 가지고 나와서 그 위에 술잔을 넣고 술잔을 가득히 넣고 부어주면서 그 곤주가를 불러줍니다. 이것은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게 붓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분 이상에는 어떻든 다 마셔야 된다는데 저로서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우리나라의 곤주하고 비슷합니다. 이 금잔에 금수를 넘치도록 부어 우리의 사랑과 우정으로 고나오니 청컨대 한 잔 드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평가할 논평할 그런 입장도 못 되고요.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굿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과 또 어떤 연행성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제2의 그 한자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벌써 그 동양 쪽에서는 글자 속에서 벌써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종교성과 그 연이성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 굿판의 어떤 성격과 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분리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곧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마디로 그 칼로 뭘 베듯이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이 양 개념이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얘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이 아울러 있다는 것이 강하죠. 그건 선진의 의견과 상당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개념상으로서는 구별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더 얘기한다면은 가령 그 춤을 추고 놀고 그런 음악이 있지만
그것이 신을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 경우에 제의성이 강한, 그래서 그것은 또 일본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형태의 것을 오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의성이 강한 그런 몸짓이나 노래에 준하는 거, 가령 강신하기 위해서 도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용으로 보기, 그 예능성으로 보기보다는 역시 그 신을 부르기 위한 그런 제의성이 강한 형태, 이런 것은 역시 굿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좀 그것보다는 역시 흥행성이라고 할까요? 놀이 신을 내리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놀다 보면은 흥이 겨워서 그 신바람이 나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인 그런 제의성에서는 좀 분리되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 연희성, 놀이성, 예술성이 강한, 이제 그쪽이 강해져 가게 되면 일본에서 이것을 마이라고. 중세 연극이나 또는 그 히랍 로마 연극이 다 발생이 같은 것과 좀 다 다르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 연극도 사실은 굉장히 제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국 세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을 했을 때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어디로 가셨나니까 하는 그 장면부터가 이제 중세 연극의 시발로 보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면서 또 중세 연극은 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 7개의 그 씬들이 진행이 되면서 제의와 같은 구실을 하면서 지내다가, 그 인간들이 사실 그 유머가 많고 또 놀이성이 많고, 그러니까 그게 중간중간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내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교회 밖에서 연극을 발전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 속에 빠른 사람들은 이제 빨리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그 교회 옆에가 맨날 시장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연극은 그렇게 쫓겨나면서 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구세 그러한 소위 리추얼, 신을 모시고 신을 받아들이고 신을 놀리고 하는 그 속에 이제 연희적인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분리가 되는 그 단계가 과연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아직도 거기 그렇게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그는 아마 연극사적으로 더듬어야 되겠고, 우리들도 그거 민속연희나 그런 민속을 볼 적에 그것이 가령 교회 안에서의 찬송가라든지 하는 것을 순수한 음악으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돼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굿이 이제 커지다 보면은 굿의 그 절차 12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신단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밖에서는 가령 엿장수도 온다든지 하면서 거기에 예능이 같이 떨어져 오죠. 그러니까 같이 들어오죠.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성이,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성이 리바이벌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있어서 신앙 자체는 굉장히 저하되어 가고 오히려 게임화되고 그 플레이어화하고 이것이 강해지면서 이제 분리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은 일본에서 우리가 정리된 것을 봐도 그 연극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종교성에서 밖으로 벗어져 나가는, 요것이 그 오도리에서 그 마이로 바뀌는, 그래서 그것이 극장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해리슨이나 이런 사람들의 뭐 고전적인 연구가 있으니까 우리의 그 시점을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더듬는지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윤 선생이
지금 양 선생님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 중세기의 그 성극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동양 쪽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 불교가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는데요.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그 어려운 그 경의 내용을 어떻게 쉽게 신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루 이틀 어느 경우엔 뭐 며칠까지 계속 이 의식을 갖다가 거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그랬을 때 하나의 그 좀 더 느슨한 그 타임을 갖게 한 하나의 그 준비 작업을 해서 이 경에다가 노래를 싣습니다. 노래를 실어가지고 이 박에 맞춰서 그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노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 경을 갖다가 경청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경의 내용을 갖다가 이 북이라든가 음악 소리에 맞춰서 부르는 그것이 너무 즐겁고 재밌다 보니까 이것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원에 있던 그 거룩한 것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거기서 재미난 부분만 따로 채록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거리에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초적인 원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이 굿하고 어느 쪽이 더 원초적인가 하면 우선 놀이가 더 원초적인 것이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놀이라는 것은 뭐냐? 신을 위한 제위입니다. 이층에 오동지다 남지질승 샤신슈 특임 달인님 임 여스티기테 임 미다승으로서 비교하죠 그때. 예, 질문 내용을 제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면은 연희와 이 제의에 대해서 우리 몽골에는 특히 그 제사 의식에 있어서 이게 참이라고 하는 그 탈춤 공연 같은 거 비슷한 연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샤머니즘 어떤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것은 우리 그 몽골의 그 탈춤, 그러니까 한국에도 탈춤이 있습니다만은 탈춤과 같은 우리 그 몽골의 참이라고 하는 이 탈춤 자체가 어떤 구전 문학이 아닌 바로 이 문자를 바로 통해서 전승대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로 이 의식은 이 참 우리 그 탈춤과 같은 거 우리 몽골의 참 의식은 한마디로 이 하늘에 바로 어떤 그 충문을 드리는 그러니까 축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몽골의 탈춤 이 그 의식은 이 인도와 티벳을 거쳐서 우리 몽골에 유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몽골을 통해서 다 이 대륙으로 그다음에 한국으로 이렇게 일본으로 이렇게 거쳐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어떤 그 민속에 해당되는 여러 그 놀이 등은 바로 참 이 탈춤과는 반대로 이 문자를 통해서 전승된 것이 아닌 바로 이 구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전승돼 내려온 바로 전통과 함께 어우러져 내려온 어떤 이 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르 우스는 호이도 요 타고 아르텐 타고 나왔던 것 비슷니. 그래서 우리 몽골에서는 이 바로 어떤 인민 여러 형태의 놀이가 이 샤만의 어떤 그 탈춤이라든가 그 여러 제사 의식보다 앞서는 것으로 우리 몽골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강신무다, 세습무다 이런 용어가 지금 어제 최길성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부터 생겨가지고 지금 오늘날에도 강신무다, 세습무다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지금 이제 김 박사님은 문화를 아시기 때문에 뭐 무속신앙 책을 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강신무다, 세습무다 지금 통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몽골에서 세습무다, 강신무다 이런 용어가 정확하게 있는지 그러면 이때면은
어떠한 개념으로 세습무다, 강신무다고 하는지. 몽국도 하루 하이링 고룬치 야드간 자 같나서 하루도 내긴 뭐 혼내 셔신이 홀덴지옵시였어. 혼내 셔신이 유. 몽골의 강신무와 세습무의 그 개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강신무는 먼저 어떤 그 하늘의 신과 달리 말하면 이제 우주의 신과 직접 서로 어떤 뭐랄까 교신하는 그런 그 바로 신을 그 신이 강림한 그 무당으로서 어떤 인류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즉 어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을 행하는 그런 순수한 바로 의미에서의 어떤 그 강림한 신의 영혼이 깃들여져 있는 그 무당을 이제 강신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습무는 이와는 반대로 자기의 그 사상과 어떤 관념 체계가 이 강신무와는 달리 어떤 신의 어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과 어떤 관념 체계로, 의식 체계로 이 어떤 그 의식을 행하는 그것을 이제 세습무라고 하는데, 다만 이 강신무와 세습무의 어떤 차이점이 이렇습니다만 공통점은 바로 하늘의 저 99개의 어떤 그 별성 그걸 그대로 믿는 그것은 체계는 똑같다고 합니다. 법원의 그 어떤 그 넘는 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문식이요. 그런데 외문고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는데, 다만 이 강신무는 이제 처음부터 신이 내리는 거지만은 흔히 그 세습무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그 혈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혼이 내리는 사람이 있고 안 내리는 사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어느 선생님이 발표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트란스 전통에 대해서 우리 몽골의 그 트란스 전통은 그 시간과 어떤 장소에 따라서 트란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답니다. 세습무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신무는 가족과 상관없는 그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몽골 얘기입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네. 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가족 중에서 몇 사람이 병을 앓다가 하나를 고르면은 다른 사람은 낫습니다. 하고 병을 선택한 사람은 무당이 됩니다. 하고 강신무는 그거는 만주의 소수민족하고도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단골은 어느 쪽이나 다 단골이 되고. 하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하다가 몽골 중세 때 그 한국의 남한과 같은 세습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특수용어로 베키라고 부릅니다. 베키들은 주로 정권의 그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신이 안 들어와도 그 베키를 붙여주면은 제의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순수한 한국말의 그 세습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세습은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그 혈통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세습무라고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전부 자손들이 다 되는 형태고, 지금 거기서 확실해진 거는 세습무라는 건 그런 혈통을 따진다. 네, 그래서 몽골에서는 제가 근데 강신하는가 안 하는가가 그게 합니다. 왜냐면 무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이 지금 이쪽에서는 강신 안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세습무 중에도 강림하는 강신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 내리는 두 가지 형태를 띈다고 치면.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그 선생님께서 쓰신 명칭이 있어요. 뭐 토드가멀보, 뭐 톡포멀보. 그거를 제가 한 이필영 교수님이 작년에 그 역사민수학회 실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정확한지를 계속 물어봤었어요. 요거를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몽골 학교들도. 하고 정말만 합니다. 짤감틀라우퍼. 그 세습무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이어지는 그냥 무당.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세습무라는 특수한 용어는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나와가지고 좀 의아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강신무도 좀 불이가 있다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 불이가 있다는 소리를 말하자면 샤마닉 프리디스포지션이라고 선천적인 체질이 이렇게 혈연적으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댁에서 봤기 때문에 단순히 생물적인 그런 유전 인자로만 계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문화적으로 선정된 그런 불이 그런 디스포지션 선천적인 체질이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고 문화적인 유전으로도 이렇게 재발이 된다 그러는데 몽골에서는 저 강신무가 그냥 아무한테나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별한 선천적인 체질이 있는 사람한테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수무하고 조금 구별이 되는가 그런 문제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İngiliz şot olunca yaptın bu mana 뭐 하르트 좋아한 샤르트 좋아. 근데 중세까지는 하늘의 어떤 신이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신이 내렸습니다만은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몽골에서는 이 어떤 조상신들이 그러니까 무당의 혼이 영혼이 다음 어떤 자기가 사람을 선택함으로 그 사람에게 영혼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러니까 고대 중세까지는 하늘의 신이 자기가 신이 선택해서 임의대로 내려왔습니다만 지금은 선 앞선 무당의 영혼이 죽은 이후에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을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랍니다. 그 다른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자기의 친족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나 그냥 들어가냐 그것이 질문의 요점입니다. 프레바샤 엔술령을 듣는 거 탱그링 하는 거또 애증 언구트 보호투구에 하려는 거 지금 아까 혈통에 따른 뭡니까 강림 신이 내리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모계 쪽을 많이 따른답니다. 모계 쪽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어떤 지역 물이라든가 이런 산을 통해서 거기에 근접해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강이라든가 이런 호수 등을 따라서요. 거기 조금 코멘트 하겠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은 질문이 있는데 물이라는 너의 불이 어떤 불이냐 할 적에 불이라는 것은 그런 경향은 나타나있지만 그게 석세션의 어떤 계승의 룰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지금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면 조금 힘이 들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그런 경향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파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우연한 기회에 공부도화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또 공부도화가 그 배경이 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몽문화 교류하고 약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샤만으로 오신 분들한테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도화가의 내용은 다 아실 걸로 알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후라는 악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공후라는 악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약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 몽골에는 그런 악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문학도 전공했으니까 잠깐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지금 최표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거냐 아니냐 지금 되게 규명이 좀 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 당시에는 아주 두꺼운 당나라 때 시집을 보면은 공무도화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노래 제목이요. 그리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노래 내용들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공후인이라고 그러고 이게 공후인 그럴 때 그 인자 끝인자는 노래의 뜻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공우라는 악기를 갖고 부르는 노래. 그래서 그 공우 악기를 보면은 둥그란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중국에 가면 있는데 그래서 그 악기는 직접 보고 아까 권 선생님 계시면 좋았는데 그런 뜻이 좀 있으니까 저도 사전에서 그림은 봤는데요. 네네. 그런 비슷한 악기가 몽골에는 없습니까? 그게 좀 전혀 모르신다고. 몽골에서는 공후라는 악기가 없다고. 이름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비파 형태로 생겼. 요즘식으로 하면 기타 같은 울림통이 달린. 비파가 행적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옆으로 부는 거 어떻게?
공표가 공표국 그동안 링고 많이 공표국이 저 어떤 국좀이 소득을 직발도 공표국이 영어로 묵증이 얘는 작도 좀 원래 그거 있어요. 불을 몽골의 그 고사서에 보면은 저 홍해후라고 하는 그 악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홍해후라는 것은 저 우리 몽골에 보면 마두금이 있습니다. 마두금가 말 그 머리의 형상을 딴 그 마두금은 이제 밑에는 이렇게 쭉 네모났고요.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현악기로서 위에가 제가 말 머리 형태를 딴 것을 옆으로 이제 가로로 이제 긋는 그런 현악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현악기가 홍해후라고 하는 악기가 고대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김성래 교수님과 김창화 교수님이 명사회를 봐주셔서 더욱더 이 심포지엄이 빛난 것 같습니다. 특히 임기선 박사님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린 바입니다. 사과실에? 여기 계시는데. 아는 척 하지 마. 비디오 찍을 때 움직이라며. 자, 하나, 둘.